8월 네 번째 주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가 평소에 비해 200배 이상 급등했던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가 버추얼 바이트당 4에서 5 사토시를 왔다 갔다 하며 매우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8월 22일 비트코인 수수료가 버추얼 바이트당 1000에서 2000 사토시까지 치솟으며 평소에 비해 200배 이상 뛰었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수료가 급등하게 된 원인으로는 바빌론이라는 비트코인 스테이킹 서비스가 출시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2일 오후 9시 38분쯤 바빌론 서비스가 출시되자 선착순으로 진행된 스테이킹 서비스 트랜잭션 생성으로 인해 85만 7,910번째 블록부터 85만 7,918번째 블록까지 총 9개의 블록에서 매우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트랜잭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블록이었던 85만 7,910번째 블록을 채굴한 채굴풀은 엔트풀로 9.51 비트코인을 수수료 보상으로 받았고 15.5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많은 수수료를 얻은 85만 7,911번째 블록 또한 엔트풀이 채굴하여 엔트풀은 이번 사건으로 3개의 블록에서 수수료로만 총 33 비트코인을 버는 횡재를 얻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블록 보상인 9.375 비트코인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을 수수료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파운드리 USA는 3개의 블록에서 총 22개의 비트코인을, 마라풀과 비아비티시는 각각 1개의 블록에서 6개와 8개의 비트코인을 수수료 보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수료 보상은 0.1 비트코인도 안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블록을 채굴한 채굴풀들은 평소보다 10배에서 150배의 횡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빌론이라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무엇이고 왜 네트워크 수수료가 급등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을까요? 바빌론이라는 비트코인 스테이킹 서비스는 제3자의 신뢰 없이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한 비트코인에 기반하여 다른 알트코인 체인의 검증자로 참여하고 알트코인을 이자로 받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알트코인 스테이킹으로 알트코인의 네트워크 검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알트코인의 네트워크 검증자로 참여하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자산으로 선택한 이유는 지분 증명에 기반한 검증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자본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시가총액도 작고 우하향하는 자체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킹 시스템은 안정성이 떨어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에 기반한 스테이킹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바빌론은 마일스톤 1단계인 지금 1000개의 비트코인만 스테이킹할 수 있게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선착순으로 자신의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지불했고 그 결과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가 일시적으로 치솟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직 마일스톤 1단계여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해두기만 하고 다른 체인의 검증자로 참여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알트코인을 이자로 지급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준다는 서비스와 다른 점은 다른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비트코인을 소유한 상태에서 스테이킹을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다른 사람에게 아예 비트코인을 맡기거나 브릿지와 같은 제3자를 통해서 다른 체인에서 랩트 BTC를 발행하는 형태였지만 이 서비스는 그런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지분증명 기반의 체인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알트코인을 이자로 받는 서비스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평소에 비해 수백 배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낭비하면서까지 스테이킹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이 서비스가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급격한 네트워크 수수료 상승으로 인해 바빌론 스테이킹 서비스는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노리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시적인 수수료 급등 이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는 다시 안정을 찾아 현재는 버추얼 바이트당 4에서 5 사토시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인피니티 데이에 대한 소식입니다.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지난 8월 21일 비트코인 인피니티 데이를 축하했습니다. 비트코인 인피니티 데이는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의 발행 물량과 무한대로 확장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21일은 2100만 개의 한정된 비트코인 총 발행량을 의미하고 8은 무한대 기호를 돌렸을 때 나오는 숫자 8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인피니티 데이는 2021년 8월 10일 크누트 스바놀름이라는 비트코이너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는데요. 그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말고 평소보다 10배나 21배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사며 비트코인 인피니티 데이를 기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많은 비트코이너들은 재밌는 기념일이라고 하며 비트코인 인피니티 데이를 기념하기 시작했고, 프랙탈 인크립트라는 사이퍼펑크 예술가이자 비트코이너는 비트코인 인피니티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패와 비슷하게 생긴 프라이빗 키를 제작하여 스반 홀름과 마이클 세일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인피니티 데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길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택한 엘살바도르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설립한 조직인 ESIAP 공공기관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비트코인 관련 커리큘럼은 비트코인을 전담하는 기관인 ONBTC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그 대상은 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3년 동안 비트코인 교육을 위한 엘살바도르 정부 계획의 일부였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과 라이트닝을 위한 교육을 하는 큐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노드네이션과 마이 퍼스트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 하드웨어 교육, 그리고 오픈소스 비트코인 교육기관을 만들어 엘살바도르의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비트코인 교육을 포함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 실험은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엘살바도르는 국가 단위에서 매일 하나씩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DCA, 즉 적립식 매매를 하고 있고, 채굴 산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화산 에너지로 지금까지 474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비치라는 관광지도 만들어 현재 120여 개의 사업체가 들어섰고, 이 관광지는 근처 3시간 거리의 푼타망고 지역까지 확장되고, 더 나아가 비트코인 브라질, 비트코인 베트남 등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70%나 되는 엘살바도르에서 디지털 금융의 혁신인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